아마도 여러분의 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새해가 밝았고 나의 삶을 바꿔보자. 더 이상 스마트폰 보지 않고 이 무기력한 나를 바꾸겠어.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죠. 문제는 뭐냐? 바꿔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도 올라왔는데 의도와 행동 사이에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운동 가야지. 의도는 좋았어요.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이 안 일어나요. 계속 누워있고 싶어요. 의도는 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나의 행동을 바꿔주는 트릭들이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 행동으로 가는 회로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즉각적인 충동과 욕구. 오, 맛있는 게 있다. 땅콩버터 구이 오징어 먹어야지. 이 욕구에 의해서 바로 행동으로 가는 회로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오징어가 있다고 항상 오징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지만 살도 빠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지.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겠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의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회로가 있냐? 습관의 회로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걸 보면은 본능적으로 가서 무조건 욕구에 반응해서 먹는 행동을 몇 번 한다. 냄새만 맡으면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루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길을 갈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도 다르고 전혀 다른 회로를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게 가장 쉬울까요? 즉각적인 욕망에 대응해서 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굳은 의지력을 가지고 행하는 이 행동이 가장 어렵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했던 바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중간 회로, 습관의 회로로 돌리는 것이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라. 굉장히 많은 책들과 자기계발서와 그리고 실제로 연구 논문들도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습관이 생각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루틴들이 들어와 있어요. 무려 100가지에서 200가지가 넘는 루틴들이 매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다 뇌를 써야 되면 우리 뇌는 일어나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미 지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의 뭉텅이들이 무려 200가지 정도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루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을 때 동작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이빨을 닦는 게 아니라 졸려가지고 눈도 안 떠지는데 그냥 걸어가가지고 칫솔 잡고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이빨을 닦고 있는 나를 많이 발견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루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새로운 어떤 습관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습관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걸 느꼈어요. 살면서 제일 농땡이 많이 치고 딴짓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예요.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걸 내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논문 읽어야 되는데,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대학 교수로 이제 학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학계를 떠나 있다가 다시 학교에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대학교 연구실을 경험했던 상황이 대학원생 때예요. 지금은 교수로 왔지만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내 대학원생 때랑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오래된 옛날 습관, 농땡이친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대학원생 때 보고 있던 웹사이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 다시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미 내가 묻어버린 습관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이니까 다시 나오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어렸을 때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면은 사투리 전혀 안 쓰고 다시 돌아가면은 안 쓰던 사투리가 다시 나오고, 나는 욕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욕을 쓰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딩 고딩 같은 그러한 대화법이 나오는 거를 발견합니다. 이미 한번 형성된 어떠한 루틴이나 습관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떠한 환경과 자극이 발동만 되면은 자동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어느 상황에 놓일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라고 하는 관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어, 나는 내 삶을 변화하고 싶어, 무조건 제일 좋은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10년째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회의실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했다.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떠한 패턴으로 나의 반응이 자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거나 새로운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고백 나오는데요. 제가 연구실을 열면서 너무 신났어요. 나만의 공간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구나. 처음에 가서는 생산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논문들을 읽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책을 쓰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새로 산 삼성 스마트 모니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리모컨에 넷플릭스 버튼이 있어요. 넷플릭스 버튼 누르고 만 겁니다. 좋아하는 미드들 드라마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연구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넷플릭스 버튼을 누릅니다. 1시간 정도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있다가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일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지, 이런 상태가 되는 나 자신을 자주 발견하는 거죠. 한번 나의 욕망, 충동 요거에 넘어가서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루틴이 되면서 연구실에 가면 일단 넷플릭스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형성된 습관은요 쉽게 바뀌기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넷플릭스를 보는 루틴이 발동되게 만드는 촉발 요인을 제거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모니터, 리모컨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내 노트북 화면이 뜨도록 만드는 이러한 조그만 변화 자체가 일종의 넛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아주 간단하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이 온다. 5번 참고 6번 참고 8번 참았지만 또 유혹의 상황이 온다. 어느 순간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어떠한 그 구절이 나오냐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시고가 아니고 유혹에 들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유혹이 일단 오면 항상 참을 수 없어요. 넘어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이 왔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뇌가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이미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한다라고 자동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스마트폰만 2시간 쳐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딱 열고 거기다 스마트폰 넣어버린 다음에 분리를 시키잖아요. 스마트폰이 나랑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 스마트폰을 생각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고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고 이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이 단순해야 돼요. 이 경우에 이렇게 하고 몇 시간 하고 뭐 하고 뭐 복잡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지,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지, 요거는 먹으면 안 되고 요거는 먹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놓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음식이 나왔을 때 이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찾아봐야 되고 결정해야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결국 먹게 돼 있어요. 노탄수화물 한 달,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규칙은 오히려 지키기 쉽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이지만 이거 현미밥은 괜찮고 이 밥은 안 되고 이 밥을 먹더라도 반 그릇만 먹는 건 괜찮고, 이런 규칙 생각보다 쓸모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내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살을 열심히 뺄 때는 매일 아침 공복에 체중계 위에 올라가요. 매일 아침 피드백을 받는 거죠. 얼마만큼 뺐나 얼마만큼 쪘나. 실제로 빠집니다. 반면 이 살이 열심히 찌고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체중계 위에 올라가질 않아요. 안 볼래, 안 궁금해. 일부러 피드백을 피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습관을 설계하고 싶다, 잦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이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써서 매일 내가 이 계획 중에 몇 가지를 이뤘는가 라고 스스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걸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많게는 30배까지도 효과가 더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좋은 피드백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잘했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바뀌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누군가가 친절하게 여러 번 나에게 칭찬의 형태로 주게 되면 이게 또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대신에 삶의 모든 것들을 루틴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냥 항상 해오던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모든 것들을 루틴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류의 루틴들은 너무 고착화가 돼버리게 되면 강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뭔가 내가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면 너무나 막 스트레스가 되고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도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루틴에 의존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행동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뇌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극심해서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답은 사실 나만 알고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떤 뇌과학 박사도, 어떠한 세상의 전문가도 여러분의 답을 찾아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누구나 나의 답을 찾아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서, 루틴 형성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설계해서 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응원합니다.